롯데 팬이라든지 기아 팬들은 특히나 더 기억을 할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아가 원정으로 왔어요. 네. 롯데 팬들이 안 그래도 분위기가 살벌했을 거 아니에요. 네. 윤성민 나오기만 해봐라. 약간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내 몸쪽으로 날아온다는 걸 직감을 했대요. 근데 전년도 그때 이거 맞고 나서는 몸이 굳어버리니까 이걸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야제 타임입니다. 오늘 야제 타임은 2010년 기아 윤성민 그리고 롯데 홍성은 조성환 사구 사건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제 타임의 또 한 명의 주인공, 실질적인 주인공이죠. 이재국 기자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 프로그램 들어오기 전에 저희 그 PD가 야제 타임에 뭐의 주말인지 아세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3회가 돼서 그 야구 아저씨들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명제국의 약자랍니다.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명제국의 야제 타임. 야제 타임이 뭐냐고 또 묻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구 아재 타임입니다. 네.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네. 오늘은 이제 2010년에 기아 윤성민, 롯데 홍성은 조성환 사구 사건. 아마 기억하시는 분 많을 텐데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잖아요. 2010년을 떠올리면 뭐 지난 방송을 했지만 뭐 청문회 사건도 있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 사건도 사실 빼놓을 수가 없죠. 아마 롯데 팬이라든지 기아 팬들은 특히나 더 기억을 할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아와 롯데는 사실은 뭐 어느 시기를 짚어도 지금까지도 뭐 타이거스 자이언츠는 거의 40년이 넘는 대단한 라이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 1980년대부터 했어도 뭐 최동원, 선동열 그렇죠. 그 맞대결 전설도 있지만 사실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엘로끼라는 그렇죠. 그 이야기가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엘로끼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LG, 롯데, 기아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공동 운명체처럼 암흑기를 이제 겪었던 그렇죠. 그 시기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롯데가 2008년에 로이스터 감독이 이제 들어와서 네. 그 이후에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암흑기를 끝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롯데 야구에 가장 재밌었던 전성기가 이 시기였고 그리고 또 2009년에는 기아가 우승을 했잖아요. 우승을 했죠. 기아 와서 이제 사상 최초로 2연패를 해보자. 그렇죠. 막 그런 10년에. 생각을 가지고 게임에 들어가고 뭐 운영을 했던 그 시기니까 양팀 팬들도 완전히 뭐 화력을 집중하던 맞아요. 그 시기였죠. 네. 네. 그래서 그 당시가 롯데가 로이스터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이 롯데가 준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는데 결국 뭐 결과적으로는 1번부터 9번이 화려합니다. 김주찬, 손아섭, 조성환, 이대호, 홍성은, 강민호, 가르시아, 전준우, 황재균. 전준우가 8번이었고 9번이 황재균이었어요. 이대호가 타격 7관왕. 네. 그 해죠. 그렇죠. 네. 맞죠. 롯데가 가장 화끈한 야구, 그렇죠. 네, 폭발적인 그 타격으로 이제 이 부산 팬들을 집결시킨 그 시기가 이때니까 뭐 이때 타선은 어떻게 보면 뭐 다시 구성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했죠. 그때 중계 많이 다녔는데 그때는 정말 사직이 꽉꽉 찼던 정말 네. 노래방을 연상케 했었던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 어찌 보면 가장 그 자이언츠 팬들이 원하는 그런 전력이었는데 마운드도 보니까 사도스키가 10승, 송승진이 14승, 장원준 그리고 우리 재곤이가 4선발로 8승을 했더라고요. 네. 네. 사송장이 네. 이 선발 로테이션도 상당히 좋았고 이 시기는 뭐니 해도 롯데 공격 야구의 정점 네. 그리고 롯데 팬들도 뭐 이 비닐봉다리라 그러잖아요. 네. 오렌지색 뭐 봉지 신문지 쓰고 흔들고 세리라 맞아요. 세리라가 사실 이때 가장 유행했던 구호니까 맞아요. 그 정도로 방망이가 화끈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제 기아 타이거스는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2009년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2010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참 많이 했던 시즌이에요. 조보변 감독이 이제 당시 감독이었고 이용규를 필두로 해서 안치홍, 김선빈, 최희섭 그리고 전년도에 맹활약 펼쳤던 김상현 선수도 있었고 그렇죠. 이런 팀이었는데 사실은 요 언저리 저희가 이야기할 요 언저리에 16연패를 당하면서 조금 좀 주춤했었네요. 그렇죠. 네. 그때만 하던 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기아가 주춤하긴 해도 그래도 이제 4강권 다툼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어서 기아 팬들도 뭐 이제 반등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력도 워낙 좋았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해 포스트시즌을 못 나가게 됐죠. 16연패를 했는데도
거의 5위를 했을 정도로 사실 탄탄한 전력을 기아가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당시에는 이제 양현종, 서재영, 로페즈가 선발이었고 윤성민 선수가 이제 구원으로 등판을 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3연전이었는데 먼저 이제 첫 번째 사건이 이제 홍성은이 윤성민의 볼에 맞는 그 이야기부터 지금 시작을 해볼게요. 3게임 차 4위와 5위였는데 무등에서 만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4, 5위니까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그럼요. 그때는 8개 구단이니까 4강 진출이었거든요. 그렇죠. 4위까지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 이제 촘촘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코칭 스텝이나 선수단도 마찬가지지만 관중들도 이 스트레스가 여기까지 올라오고 1위, 1위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뜨거웠던 그 3연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8월 15일 무등야구장에서 결국 이제 첫 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롯데 간판 타자인 홍성은 선수가 무등야구장에서 열렸었던 기아와의 경기에 9회 초에 윤성민의 투구에 손등을 맞았는데 맨손등입니다. 맞고 피하지를 못하면서 그 왼손등 골절상을 입게 되죠. 그렇죠. 네. 뭐 여기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또 그 사건이 있었는데 윤성민 선수가 6월 달에 사실은 그 이 인천 문학구장이었죠. SK전에서 거의 완투승을 하는 상황. 3대1로 앞서고 있다가 9회 1사까지 잡고 그 다음에 강판이 되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구원 등판을 그때 했었죠. 하고 했는데 볼넷을 주고 이제 마지막 안 돼서 이제 서재영 선수까지 투입을 했는데 거기서 이 조동학 선수에게 2타점 2루타 끝내기를 맞으면서 역전패를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윤성민 선수가 이 라커에 가서 오른손으로 이제 라커를 치는 그 사건이 있었죠. 공을 던지는 오른손으로 이제 내리치다가 새끼손가락 분쇄 골절을 당하는 그게 6월 달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달 만에 그 이제 이 복귀를 했는데 이제 이때가 윤성민 선수도 뭐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뭐 밝히기도 했지만 주먹으로 내리친 그러니까 인천에서 역전패를 당하고 나서 그때부터 16연패가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이제 미안한 마음에 빨리 이제 복귀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충분한 이 몸이 만들어지지 않고 했기 때문에 손에 악력이 좀 떨어져 그런 상황에서 조범현 감독도 투구수도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선발로 있다가 이제 불펜을 돌린 거죠. 마무리. 그때만 하더라도 2009년에 유동훈 선수가 세일러문. 갑자기 이렇게 혜성처럼 등장해서 이제 기아 뒷문을 막았는데 2010년에 사실은 또 이제 흔들리게 되면서 윤성민 선수가 이제 구원 등판을 하게 됐거든요. 윤성민의 어찌됐건 구원 복귀는 팀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4강 싸움에 아주 큰 힘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8월 15일 날 대형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실 이제 당시에 그 홍성은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2010년에 우리가 이대호가 타격 7관왕을 기억하고 있는데 못지않게 좋았던 게 홍성은 선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홍성은 선수가 이때 다치지 않았으면 어떻게 보면 이대호 선수가 7관왕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MVP가 홍성은이 될 수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타율을 하고 홈런 부분에서는 이대호 선수가 1위인데 타율도 굉장히 박빙이었고 홈런은 이제 이대호 선수가 앞서 나갔지만 타점에서는 홍성은 선수가 당시 이제 부상 당했다면 해도 113타점으로 이 정도 페이스면 2003년 전설로 남아있던 이승엽 선수의 144타점을 깬다는 이제 이 페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홍성은 선수가 그대로 갔으면 앞에 조성환, 뭐 이대호, 홍성은 뒤로 받쳐 있으니까 앞에 이대호 선수 걸으면 홍성은 선수가 싹쓸이를 해서 그냥 타점 다 먹던 그 시기니까 홍성은 선수가 최다 안타와 타점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뭐 장타율 출루를 해서 엄청난 시즌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결국은 홍성은 선수 이제 떨어지니까 이대호 선수가 7관왕을 하게 되는 거죠. 롯데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우리 팀의 뭐 이대호 못지않게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홍성은 선수가 이 부상으로 결국은 약 4주 정도, 그러니까 재활 5주 정도로 당시 이제 그 보도가 됐었거든요. 어쩌면 시즌 아웃이 될지도 모른다고 이런 전망을 했었을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 손등 골절이었기 때문에 시즌 아웃이라는 기사까지 나왔었죠. 그리고 구단에서도 시즌 아웃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을 하긴 했는데
뭐 어쨌든 이 초인적인 네. 힘으로 해서 약 한 달 만에 33일 만에 복귀했죠. 네, 복귀를 이제 하게 된 그런 상황이지만 그 한 달 사이가 엄청난 또 이 사실 순위 싸움을 할 시기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의 어쨌든 홍성원이 다쳤다. 시즌 아웃이다. 이런 기사를 이제 롯데 팬들은 봤을 거 아니에요. 조성환 선수가 그 전년도에 SK 뭐 최백용 선수한테 맞긴 했지만 맞아. 이 안면을 맞는 그런 상황이 심을 박았죠. 네. 철판됐던. 2009년에도 더 높은 곳을 갈 수 있을 때 그렇죠. 조성환 선수가 이제 시즌 초반부터 이탈이 된 상황인데 맞아요.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중심 타자가 롯데 팬들로서는 2008, 9년에 우승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2010년에 우승 한번 하자라는 그게 막 결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상을 하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팀에게는 정말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홍성훈 선수도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 코리아에서 정점을 찍는 그 해였을 수가 있는데 본인도 상당히 좀 힘든 시기였겠지만 오히려 윤석민 선수에게 내가 치러 들어가다가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 투구하는데 그냥 편하게 투구를 하라고. 나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위로를 해줄 정도로 그렇죠. 윤석민 선수도 굉장히 미안해서 전화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사과도 하고 했지만 그 홍성훈 선수가 오히려 의연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당시에는 뭐 그게 또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잘 봉합이 되는 거다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문제는 한 열흘도 채 안 된 시기에 이번에 이제 기아가 사직의 원정, 롯데 원정 경기를 가서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번에 이제 상대가 조성환 선수라는 거죠. 그렇죠. 사직으로 오니까 롯데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팬들은 그 부분을 가지고 인터넷에 댓글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윤석민 선수에 대해서 이제 뭐 비난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사실 욕설도 하고 이게 여기까지 이제 화가 올라온 그런 상황으로 해서 홍성훈 선수가 8월 15일 광복절 날 다치고 이제 8월 24일 이 사직 롯데전에서 결국은 이 사건들이 좀 생기게 되는데 전조 현상들이 조금 벌어지긴 했었어요. 아니 근데 8월 15일 날도 만약 그 정도로 그러니까 홍성훈 선수도 얘기했지만 이게 뭐 고의적인 사고였다면 양 팀이 한번 붙을 만도 한 그런 사건이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뭐 홍성훈 선수 스스로도 그렇고 또 기아 쪽에서도 뭐 그렇고 야구 관계자들도 그렇고 그 공은 고의적으로 던진 게 아니다. 홍성훈 선수가 치러 들어가다가 이제 맞은 거기 때문에 타자들은 일단 공이 날아오면 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니까 피하는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맞았다. 그리고 롯데 팬들도 그거는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홍성훈이 다쳤기 때문에 화가 났던 거죠. 홍성훈이 다쳐서 그 상황 자체가 상당히 좀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화를 잔뜩 안고 지금 기아가 원정으로 왔어요. 롯데 팬들이 안 그래도 분위기가 살벌했을 거 아니에요. 윤성민 나오기만 해봐라 약간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팀 사정을 보니까 뭐 말씀드린 대로 롯데는 4위는 계속을 유지를 하고 있었고 기아가 그 8월 24일에도 한 3게임 차 정도의 그 5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때 기아가 위닝 시리즈를 하다가 삼성에게 6연패를 하면서 갑자기 그 4위와 5위 게임 차가 6게임 차까지 벌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롯데에게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면 사실 가을 야구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윤성민이 몸만 풀어도 시끌시끌했는데 결국 이제 윤성민 선수가 8회에 등판을 합니다. 뭐 나오니까 뭐 여기저기 야유 쏟아지고 난리지 않았겠어요. 우리 홍성은 다치게 한 녀석이 마운드에 나온다 이런 분위기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사직구장도 그때는 관중이 꽉꽉 찰 때니까 또 관중의 화력이 얼마나 셉니까? 마부터 해서 이제 이 윤성민 선수 이제 등판할 때 야유 나오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9회 투아웃에 사실은 이 조성환 선수만 막으면 이제 끝나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잘 던졌어요. 범타로 5타자 연속 처리를 하면서 그런데 조성환 선수 타석에 이제 들었을 때 윤성민 선수가 그때 이제 체인지업을 던지다가 머리에 맞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점 승부나 2점 승부로 간다고 봤을 때. 자, 조성환 선수 헬멧에 맞았어요. 체인지업이 이렇게 가서 머리에 딱 맞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조성환 선수가 딱 쓰러졌는데 당시에 이제 스코어가 7대5로 롯데가 뒤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일단은 조성환이 쓰러졌다는 것 자체가 롯데 팬들에겐 이제 그야말로 기름을 붓는 네. 완전히 이제 도화선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 윤석민 선수가 체인지업을 던진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6월 달에 SK전에서 그 네. 라커를 치면서 사실 쌍력이 좀 부족한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인데 본인도 던지는 순간에 아, 공이 빠졌다라는 걸 느꼈고 조성환 코치도 제가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지금도 그 궤적이 그렇죠. 이제 기억이 나는데 아유. 1년 전 최병용 선수에게 그걸 이제 얼굴을 맞고 나서 본인은 괜찮다. 이 검투사 헬멧도 안 했거든요. 네, 맞아요. 본인은 약해 보이는 게 싫다. 그렇죠. 공이 날아오는데 이거는 분명히 피해야 되고 지금 생각하면 피할 수 있겠대요. 네. 그런데 그때는 이 얼굴에 한번 맞고 나니 그때부터 몸 쪽, 얼굴 쪽만 오면 몸이 오히려 굳어버리더라고요. 이거 피해야 되는데 못 피하고 뭔가에 홀린 듯. 그렇죠. 그때도 이렇게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고개를 숙이긴 했지만 그걸 체인지업이 사실 뭐 포신 패스트볼처럼 빠르게 날아오는 건 아니니까 궤적을 보고 다른 때 같았으면 피했을 텐데 그걸 못 피했다. 아하. 그러면서 결국 이제 헬멧을 맞게 됐죠.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머리에 공을 맞고 조성환 선수가 쓰러져서 바로 이제 그 인근에 있는 해운대 백병원으로 후송이 됩니다. 이게 진짜 상상을 해보세요. 열흘 전에 홍성은이 왼손 등 골절을 당해서 빠졌고 캡틴 조성환이 머리에 공을 또 맞았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사직 야구장 분위기가 그려지죠. 네. 그때 그 자리에 아마 야구장에 계셨던 팬들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 그렇죠. 모르겠는데 조성환 선수가 이제 맞는 순간에 그러니까 보통 머리 헬멧을 맞더라도 네. 빗겨 맞아서 공이 약간 이제 각을 치면서 이렇게 그렇죠. 간다든지 뭐 튕겨 나가면 이렇게 충격이 덜 할 텐데 바로 막 공이 이렇게 튀어나갈 정도로 정면에 맞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충격이 컸고 네. 이제 뇌진탕 증세가 있었고 또 더가웃에 들어갔을 때 홍성은 선수가 당시에 이 왼손에 깁스, 반깁스 한 그런 손가락을 가지고, 이제 보다가, 조성원 선수를 오히려 만지는, 그게 중계화면에 잡혔거든요. 맞아요. 근데 뭐 헬멧에 맞건 어디 맞건 머리가 그러니까 야구장에서 이제 팬들도 그랬지만, TV로 보는 롯데 팬들도 더 화가 났죠. 홍성원 선수가 손에 이 깁스를 한 상태에서 조성원 선수를 만지고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올라왔고 야구장 내에서는 뭐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이제 물병이 한두 개씩 날라오기 그렇죠. 시작을 했는데 이제 흥분한 팬들이 이제 외야 쪽으로 던지니까 이용규 선수가 그게 맞을 뻔해서 그렇죠. 놀라서 이제 쳐다보고 하니까 또 왜 쳐다보냐고 또 만져서 욕하면서 또 던지고 볼보이니 뭐 하면서 이 그라운드 정비하는 그 친구들이 가서 그걸 또 다 줍고 줍고 나오면 또 던지고 그러면서 경기가 중단이 되고 진행을 위해서 조금 좀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지금 물병은 수축이 되는데요. 윤석민 선수는 나름대로 또 마운드에서 본인이 너무 미안하니까 거의 울상이 돼서 그럼요. 여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뭐 와서 한번 쳐다보긴 했지만 그 경기가 재개되지 못하고 막 물병이 들어오고 계속 중단이 되는 상황이니까 마운드에서 뭐 할 수도 없어요. 맞아요. 보통 뭐 다른 상황 같았으면 그래도 이제 포수 세워놓고 그렇죠. 이제 몸도 풀고 캐치볼이라도 하고 캐치볼이라도 하면서 경기 재개될 때까지 이렇게 보고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그렇게 할 텐데 본인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 시선이 집중이 되니까 마운드에서 못 풀면 그것도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서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이제 표정만 짓고 있는 그런. 저도 그때 중계가 기억이 나는데 약간 그 윤석민 선수가 본인도 얘기합니다만 약간 웃상이에요. 약간 웃는 듯한 얼굴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먹었대요. 근데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난리가 났었는데 사실 뭐 지나고 보면 그게 뭐 고의냐 실투냐 여부는 사실은 이제 본인도 얘기를 했지만 뭐 마칠 의도가 있었던 투구는 전혀 아니죠. 그렇죠. 뭐 그때도 손에서 공이 이제 빠졌다라는 그 느낌이 이제 윤석민 선수도 들었고 조성환 선수도 그때 공 궤적이 날아오면서 보니까 이거는 손에서 빠졌다. 내 몸 쪽으로 날아온다는 걸 직감을 했대요. 근데 전년도 그때 이거 맞고 나서는 몸이 굳어버리니까 이걸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체인지업이다라고 딱 느끼고 공이 온다. 그 순간적인 찰나인데 막 파노라마처럼 쫙 오는데
그걸 피하지 못하고 이렇게 서 있다가 마지막에 숙이긴 했는데 이제 맞은 거니까. 그래서 이 조성환 선수도 뇌진탕을 당해서 이제 병원으로 후송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윤석민 선수 게임 끝나고 나서 거의 90도로 절을 하고 맞아요. 인사했죠. 인사하고 했지만 병원에 또 조성환 선수 뭐 문병도 하고 조성환 선수도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하는데 윤석민 선수 어머니까지 그렇죠. 병원까지 찾아올 정도로 미안해하고 그랬던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조성환 선수는 이제 그 사고 충격으로 결장을 했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도 또 삼성하고 경기 때 한번 또 머리에 맞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해에 참 많이 맞았어요. 조성환 선수가 그러니까 2009년에 그 이제 안아골절이 오고 이제 그때 부상은 사실 엄청나게 컸대요. 본인도 금투사 헬멧도 처음에는 구단에서 준비를 해줘서 해봤는데 야 이거는 내가 창피하다. 그렇죠. 나는 다 이겨낸다. 나는 두렵지 않다. 이걸 대외적으로도 보여주고 싶었고 상대한테 약해 보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한테도 이거 내가 자꾸 약해지는 것 같다. 그렇죠. 이거 안 하겠다. 근데 2011년에 정말 엄청난 조성환 선수도 이대호 홍성 선수가 워낙 잘했지만 그렇죠. 조성환 선수도 이때 타격 3위를 했거든요. 맞아요. 잘했는데. 그러니까 1위 이대호, 2위 홍성은, 3위 조성환. 타격 1, 2, 3위를 같은 팀에서 한 게 사상 최초였습니다. 그렇군요. KBO 역사상 다시 지금 나타나지도 않고 있고 전무후무한 거죠. 그렇죠. 조성환 선수도 이때가 사실은 이 부상을 극복하고 그렇죠. 이렇게 정점을 달리던 그 시기였죠. 뭐 사실은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경기장을 나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아 선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공포였을 텐데 우리가 8, 90년대 그 옛날 얘기를 하면서도 버스 불타고 막 그랬다 이런 이야기도 드렸습니다만 이때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경기 끝난 후에 기아 선수들은 어떻게 대피를 했나요? 탈출을 했나요? 이 8, 90년대야 사실 이 사직구장에서 그 상대 팀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일일 정도가 아니라 이기면. 지기만 해도 시끄러웠잖아요. 롯데가 이기면 기분 좋아서 가지만 롯데가 지면 상대팀이 거의 야구장을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럼요. 특히 해태 같은 경우는. 무중기를 들고 바깥에서 버스 방화 사건 있고 막 이랬어요. 감독님 저 뒤쪽으로 개구멍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 후에 김홍윤 감독이 그 개구멍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버스가 뒤쪽에 대놓고 그렇게 해서 타려고 하는데 나무 뒤에서 김홍용이다 하면서 짱돌을 던지고 창문이 깨지고 그러는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이때도 경찰들이 보호를 해서 사실 기아 선수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경호를 해서 그렇게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사고가 하나 벌어졌어요. 버스를 타러 가던 기아 선수들 사이에 롯데 팬들이 이제 난입을 하면서 김선빈 선수가 결국 이제 그 다음날 보도인데 왼쪽 어깨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경기 결장을 했어요. 네, 한 팬이 와서 이제 흥분해서 이제 내리쳐서 그때 글러브로 때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단 협착이 했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저희는 이제 기자실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런 건 잘 모르지만 그 이제 전해온 이야기를 따르면 어쨌든 김선빈 선수가 어깨 쪽을 이제 가격을 당하면서 부상으로 그랬고 또 이 최희섭 선수도 또 그런 상황에서 이 발이 찍히면서 발가락이 다치는 그런 상황들도 벌어졌었죠. 그러니까 롯데 팬들이 굉장히 흥분해 있는. 진짜 흥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니까. 최희섭 선수가 196이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선수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거든요. 보통 같으면 이 덤벼들지를 못하죠. 196이면 천장 닿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에게 덤벼들었다고 생각하면 롯데 팬들이 진짜 흥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면 밀려서 덮쳤나? 이럴 수도 있긴 하지만. 술김에. 그렇죠. 술 한잔 해서 이제 객기에. 그래서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로 화가 많이 났었군요. 네. 그래서 기아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안한 그런 감정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우연히 그런 일이 연속 발생했지만 불과 열흘 사이에 상대 주축 선수, 타격 2, 3위를 달리는 두 명의 선수를 또 동일 투수가 윤석민 선수가 맞춰서 내보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것도 특히나 이 4, 5위 순위 싸움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 타격 2, 3등을 다 내보냈네요. 그렇게 하고
기아에서는 미안한 감정이 있었지만 롯데에서는 겉으로는 말은 안 해도 그렇죠. 사실 속이 막 말이 아니죠. 롯데 프런트 홍보팀에서도 이 굉장히 속으로는 화가 많이 났죠. 뭐 자기들끼리는 얼마나 막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내색을 할 수는 없지. 뭐 그게 고의는 아니라는 건 알거든. 아니까. 우연히 뭐 실투로 이렇게 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때 바깥에서 이제 김선빈 선수가 네. 가격을 당하고 최희수 선수 다치고 하면서 이제 다음 날 결정을 하고 그러면서 기아 홍보팀에서도 이제 그런 다쳤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양 팀 프런트가 감정 싸움을 하게 되는 셌겠네요. 상당히 그때 그동안은 딱 참고 이렇게 있다가 그게 이제 약간 감정 싸움이 벌어지는 언론 플레이 한다 서로. 그렇죠. 기아에서 언론 플레이해서 저기 자기들이 피해자있냐 저렇게 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아 쪽에서는 실수였는데 그걸 가지고 또 이러냐. 뭐 하여튼 그런 약간 좀 감정 싸움이 약간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팬들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때는 뜨거웠죠. 그렇죠. 네. 아니 그러면 뭐 홍성훈 선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손등골절 당하고 33일 만에 복귀를 했고 조성환 선수도 일단 이제 결장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윤석민 선수도 어찌 보면 요 일종의 사고의 피해자일 수 있는데 네. 어땠나요? 그러니까 윤석민 선수는 뭐 홍성훈 선수한테 하는 거는 홍성훈 선수 사실 치료 들어가서 그랬던 거고 홍성훈 선수가 나 개의치 말고 그렇죠. 그냥 편하게 던져라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제 계속 이제 던져왔던 그런 상황인데 이 조성원 선수까지 이렇게 다치면서 이제 본인도 거기서 어떻게 보면 정신 이제 스트레스 갑자기 이제 그런 충격 막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우울증까지 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윤석민 선수도 엔트리에 말소가 되고 오히려 병원에 입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었어요. 약간 공황 증세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네, 그때 이제 뭐 기사에 이제 공황 증세가 있다라는 그런 게 이제 기사에 나오면서 롯데 팬들은 가해자가 무슨 저 피해자처럼 그러냐고 이제 막 난리가 났죠. 근데 의학적인 용어로는 공황 증세까지는 아니고 공황 장애까지는 아니고 이제 스트레스와 우울증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거기서 그게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그런 하여튼 정신적인 충격 데미지로 해서 결국은 몸도 마음도 던질 상태가 아니다고 해서 기아 쪽에서도 엔트리에서 이제 빠진 이제 빼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조성환 선수는 병원에 이제 어지럼 증세가 있어서 입원을 했었는데 그 전년도 안하고절이 왔을 때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공이 올 때 흐리게 여러 개로 막 겹쳐서 보이는 그런 증세가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뭐 로진을 막 만져가지고 많이 만져가지고 던질 때 막 이 로진이 막 퍼지는 막 퍼져서 막 공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항의도 하고 좀 그만 좀 만져라 그러고 그래서 훅 불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또 상대 감독한테 불고 근데 그거에 이 조성원 선수는 그런 현상 같은 게 계속 보이더라고요. 일종의 착시. 네, 낮 경기 할 때는 좀 나은데, 막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그래서 자기도 굉장히 막 그걸 걱정을 많이 하고 했는데, 2011년에는 이제 다행히 그 증세는 없었고, 또 이 윤석민 선수한테 맞고 나서 어지럼 증세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병원 한 이틀 있으니까 괜찮아져서, 그렇게 해서 타격 훈련을 해보니까 한 3일 만에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 실제로 훈련도 했고, 그러면서, 공이 뭐, 잘 보이고 괜찮다. 그리고 기자들한테도 그렇고 윤석민 선수, 윤석민 어머니가 병문안 왔을 때도 뭐 이거 어쩔 수 없어. 내가 못 피했다. 이거는 진짜 내가 피할 수가 있었던 공인데 못 피했다. 괜찮다. 오히려 또 대인배 같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롯데 그러니까 홍성은 조성원 선수는 정말 뭐 그 이후에도 쭉 그랬지만 캡틴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막 듣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후배를 아끼는 상황에서 윤석민 선수가 오히려 몸쪽 승부를 못하면 저 대투수가 한국을 대표하는 대투수가 돼야 되는데 그럴까 봐서 앞으로 그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자기 몸쪽 승부는 해야 된다. 타자들 오히려 그렇게 조언할 정도로 그랬고 이 타격 훈련하러 그때 이제 3일 만에 복귀를 그라운드에 와서 이제 하면서 기자들이 조성원 선수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근데 조성원 선수가 나는 3일 만에 이제 뛰기 시작했는데
성민이는 언제부터 뛸지 그러니까. 그게 더 걱정이에요. 네, 맞아요. 뭐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성원 선수가 참 당시로서는 참 저도 많이 느꼈지만 보통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셨을까 그렇죠. 싶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조성환 선수를 좀 뭐 물론 그 전에도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 선수였지만 요 사건을 겪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조성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계기였던 것도 같아요. 근데 네. 결국 윤성민 선수는 복귀는 꽤 시간이 복귀를 하긴 했죠. 그렇죠. 네. 그 이후에서 해서 이제 복귀를 했고, 그 해에 결국은 이제 기아가 포스트 시즌에 탈락을 하는, 전년도 우승팀에서 이제 그렇죠. 포스트 시즌 탈락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나마 또 이제 이 조부명 감독이 또 2010년 시즌 끝나고 나서 네. 광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아시안 거기 게임. 국가대표 감독을 하고, 윤성민 선수도 당대 유윤기는 최고 투수였으니까. 그렇죠. 이 대표팀에 발탁이 됐었죠. 그렇게 해서 하고. 그렇지만 윤성민 선수도 계속 그게 심리적인 부담,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수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게 뭐 실수로 맞아도 뭐 팔이나 다리나 엉덩이나 이쪽은 별로 괜찮은데 머리를 맞추면 굉장히 맞춘 투수도 내상이 좀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본인의 실수로 그렇죠. 맞힌 거니까. 그리고 상대의 머리를. 그렇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인간적으로 사실은 미안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윤성민 선수도 이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네. 이제 해서 이제 금메달을 따고 이제 돌아와서 이듬해에 시범 경기 4월 이때까지 굉장히 좀 많이 흔들렸어요. 굉장히 뭐 본인 이제 심리적인 좀 부담감 이렇게 그렇죠. 있었는지 그렇게 해서 윤성민 선수가 좀 큰일 아니냐. 맞아요. 걱정 많이 했던 네, 기억이 걱정을 했었죠. 또 끝으로 보기에는 또 야리야리하고 맞아요. 그래서 좀 약해 네. 보이잖아요. 내성은 안 그렇거든요. 네. 투사예요. 마운드에 올라가면 막 타자들하고 상대할 때는 그런데 끝으로 볼 때는 승민 어린이라는 그 별명도 있었으니까. 예전에 최다패하고 유니폼 안 갈아입고 샤워실에서 내내 울었고 그 다음날 그 서정환 감독한테 그 얘기 들었는데 네. 이거 보통 친구 아니고 보기만 다르다고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18패에서 최다패 네. 투수 되고 뭐 그럴 때도 있었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렇게 봐서 걱정을 했는데 2011년 이제 5월 달부터 자기 투구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해에 4관왕 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다시 한 번의 다승, 전성기. 뭐 평균 자책점, 그다음에 탈삼진, 승률 해서 이 4관왕을 하고 MVP까지 하는 맞아요. 최전성기를 맞이한 그러면서 이제 극복을 하긴 했었어요. 그렇죠. 네. 다만 이 몸에 맞는 볼이 3개 딱 있었어요. 저거 고의 아니야? 저거 네, 우리만 만나면 던지나? 제구가 좋은 선수가 네. 하필이면 이 추석 연휴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로이스터 감독이 한복을 입고 이제 김성 오기만 해봐 막 하면서 네, 샌드 어디 갔어 그랬더니 여기서 샌드를 갖다 놓을 수 없잖아요.